삼성전자와 LG엔솔을 보니까 의심이 확신이 되고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부 뇌피셜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면서 들으시되 도움될 만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며칠 전 기사예요. 이게 12월 3일 기사인데 미국이 한국산 HBM 반도체 장비 이 대중 무역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산 장비, 네덜란드산 이런 거는 예외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우리만 이렇게 되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이 사용이 되면 수출 통제에 준수하세요 여러분 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함이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전국 불안 속에서 대형주들의 하락세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입니다. 불안한 전국 속에서 대형주가 하락. 근데 삼성전자와 LG엔솔을 통해서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고 대표하는 기업이고 삼전은 시총 1위, LG엔솔이 시총 3위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2차전지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어갖고 얘네들이 소식을 대비되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좀 면밀하게 짚어드리고요. 의심되는 부분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부터 정리를 해본다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산업안보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골자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HBM 관련 기업인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도 이제 납품을 할 거잖아요. 대규모로. 그러면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이 초기에 많이 나왔어요. 언제? 초기에. 겁을 많이 줬죠. 근데 다만 반도체 제재 관련해서는 그간 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해소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내용 자체는 악재가 많다라고 맞다라고 제가 아침에 코멘트를 해드린 바가 있었고 당일 오전에 다행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코멘트가 나왔어요. SK하이닉스는 대부분 HBM을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일부 사양이 낮은 HBM을 중국에 수출하긴 하는데 매출 대비 비중이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추가 수출 통제는 자국의 국가 안보 관점에서 첨단 수준의 장비로 한정돼 있고 범용 장비가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가 장비 수출 통제로 이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개별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증권가에서도 분석을 이어갑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비 대제 강도가 크게 강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약화된 거잖아요. 이거 다 짚어드렸었잖아요. 블룸버그 통신 인용해갖고 전해드리고 빠르게 HBM이 신규로 제재 품목에 포함됐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부분이 없고 미미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트럼프 2기에서 추가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가 맞다라고 증권가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삼성증권도 한국 메모리 우려는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기술 격차가 해소되면 중국이 없어도 주가는 상승하고 기술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향 매출은 의미가 없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뭐였냐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저거 12월 3일날 오전에 새벽에 발표가 됐잖아요. 전날 54,000원 부근을 사수를 하면서 막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보합권에 다행히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해서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올라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방어를 우리나라는 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얘가 떨어지면은 불안해져가지고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고 그 핑계로 더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전은 좀 이렇게 버텨주는 게 좋은 거예요. 참고로 54,000원은 어떤 자리예요? 삼성전자 대주주들이 증거금 추가 납부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요? 지금 상속세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금액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담보물은 뭐예요? 내 주식 담보죠. 주식 담보를 했으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7만원인 거를 담보로 맡겨놨는데 5만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담보 가치가 좀 떨어졌으니까 선생님 담보 가치에 맞춰가지고 돈을 더 납입하셔야 돼요. 입금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입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매매 나가죠. 그 입금을 하던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면 되죠.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상하게 54,000원 위로. 어제도 그랬잖아요. 54,000원 부근까지 계속 터치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54,000원을 지금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54,000원에 몰빵 이건 아니에요. 근데 54,000원이 일단은 어떤 라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지키면서 움직이는지 보시고, 만약에 내가 매수할 거다 그럼 1차적인 매수 라인을 요 근처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요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주주가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뭐 미국에 공급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중국 쪽에다 납품향이 SK 하이닉스는 별로 없다. 타격을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대중무역 제재에서 SK 하이닉스 조금 더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삼성전자의 얘기였던 거고, 그 재료상으로 같은 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각형 배터리 개발 소식도 있고 공장 인수 소식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짚어드릴게요. 이것도 같은 날짜에 나온 건데 LG엔솔이 GM하고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섰잖아요.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지금 3공장 지분 인수해버린다. 조인트 벤처였는데 그냥 다 인수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LG엔솔이 각형 배터리 한다 소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어디를 통해서 한다라 그랬고 뭐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각형 배터리를 공식화를 하면 얘네들은 폼팩터상으로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을 만들고, 원통형은 21파이에다가 46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아마 49파이도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폼팩터 다양화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LFP도 하죠. 그 다음 고전한 미드니켈도 하죠. 그 다음에 셀투팩도 있죠. 지금 기술력으로 거기다 전고체도 그 다음 황화물도 다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건데,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지만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맞는 거예요. 그럼 LG엔솔은 지금 뭘 얘기를 한 거냐면은 GM하고 각형 배터리하고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각형 배터리는 어디에 차용돼요? GM에다가 차용이 됩니다. GM 새로 나오는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죠. GM은 지금 배터리 다 개방해요. 왜냐면은 본인들도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그리고 개발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어려워지면 합종 연행을 하고 그렇게 돼갖고 평균 단가를 내려버리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버리고, 이건 그냥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보조금 사라지면은 힘든 기업들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남는 기업들만 있고 걔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고요. 그러면 이제 파우치, 원통, 각형 다 갖춘 포트폴리오는 얘네가 처음이고 유일하고요. 각형 배터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그래도 강해요. 그러니까 뭐 화재나 이런 거에, 찍힘이나 이런 거에 좀 강하니까 불안함이 없겠죠. 상대적으로 셀 자체의 강성이 높아요. 배터리 모듈이나 팩 단계에서 구조적인 간소화도 좀 가능하고요. 파우치형이랑 좀 비교하면은 공정이 단순하고 장점 중에 하나가 단가가 좀 낮게 뽑혀요. 그러니까 싸게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그리고 각형은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데 비해서 단점은 뭐예요? 내부 공간 활용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유휴 공간이 발생을 해갖고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꼽히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함께 잡아가고 있는 게 LG엔솔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각형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갖고 설계 공정 분야에서도 특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극 생산 스태킹 공법 기술은 각형 배터리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 된다라고, 이거는 회사가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은 뭐냐면은 각형 배터리에 갑자기 진출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원통형 46도 있고 그 다음에 파우치형도 잘하고 있는데, GM하고는 그리고 계속 파우치형이 있는데 왜 갑자기 배터리를 각형으로 만드는 것일까? 각형 배터리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요. 고객사에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화재 등에 강하고, 그 미국에서도 화재가 좀 나나 봐요. 화재 등에 강하고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알려진다 보니까 최근 고객사들이 각형도 좀 주문을 할게요 라고 하니까, 우리 각형으로 좀 바꾸려고 얘기하니까 우리 각형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에 민감한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파우치형과는 다르게 가스벤트, 통기구라고 하죠. 그러면 단락 차단, 이런 안전장치가 좀 갖춰져 있는 게 각형이거든요. 각형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다고 현지에서도 지금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각형 개발의 의의는 그냥 고객사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큰 의의가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폼팩터 다양화를 하겠죠.
적합한 배터리를 사용하고자 하겠죠. 일정 배터리사에 또 종속되는 걸 경계하죠. 우리가 LG급 파우치만 쓰면은 LG한테 종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우치형을 SK 거로 좀 써볼까? 그냥 각형도 한번 써볼까? 이러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LG엔솔의 각형 배터리 진출은 어느 정도 알려졌던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얼티엄 1공장, 2공장은 파우치형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3공장이 각형으로 생산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좀 들렸었거든요. 왜냐면 알루미늄 필름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게 그 근거였어요. 그리고 각형 배터리 공정은 또 쉽지 않다고 알려지는데 조립 과정은 뭐 보니까 이거 설명을 이거 드리려면 1시간 걸리겠더라고.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노칭부터 시작해갖고 부품 조립이 쫙 하고 캔, 캡, 알루미늄, 극판, 구리, 극판 막 해갖고 복잡한 조립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기술력이 만만치 않은데 파우치 배터리가 차지하던 배터리 시장에서 최근에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술력이 담보가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자사 전기차의 80%까지 각형 배터리 채용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각형으로 좀 가고자 하는 거예요. 폭스바겐은. BMW들도 지금 각형 배터리 요즘에 많이 수주했잖아요. 삼성 SDI가 그 P6를 통해 가지고 BMW에다 각형 배터리 그런 거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P6가 지금 에코프로 BM 양극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GM도 파우치형에서 이제 각형으로 폼팩터 다양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GM은 또 이제 삼성 SDI랑도 그 각형으로 하잖아요. CATL 노스볼트도 각형 배터리를 생산을 해요. 근데 CATL은 지금 이제 나가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얘네들은 삼원계 쪽에서는 국내 기술력을 못 따라오잖아요. 노스볼트는 지금 이미 파산을 신청을 한 거고 CATL 각형이 있어도 그거보단 우리 걸 쓰겠죠. 각형 배터리가 단점은 또 한 가지가 분당 8개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지는데 이 생산 속도를 좀 개선시키는 건 과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좋은 것도 알겠고 그런데 좀 느려요. 찍어내는 속도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공장, 얼티엄 3공장은 1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북미를 집중 공략 중인 LG에너지 솔루션 얼티엄 3공장을 합작 공장이 아니라 단독 공장으로 활용해서 고객사 다양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공장 제품을 그럼 이제 조인트 벤처면 GM하고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고객사를 유치할 수 있는데 토요타 얘기 어제 저녁에도 나오고 사실 이거 계속 나왔었어요. 토요타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토요타하고 이미 20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GM만 주는 게 아니라 의의라고 따지고 보면 뭐 토요타도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는 좀 다각화를 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야 이거를 왜 지금 상태에서 사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LG가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샀을지는 않을 거예요. 뭐냐면은 공장을 지으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국내에서 공장 못 짓는 이유가 부지 선정 자체부터 막혀요. 우리나라는. 우리 동네 안 내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앞에서 우리도 아주 싫겠죠 솔직히 말해갖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 땅덩어리가 크고 이게 동네에서 뭐 일자리 생긴다고 좋아하니까 부지 선정하고 양산하고 뭐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갖고 이런 통상적인 설비 투자와 증설과는 다르게 3공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거의 즉시 가동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 만들어진 거 그 시간하고 기회비용을 다 차치하고 거기서 그냥 돈만 주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낀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리밸런싱이 좀 달성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존의 공장을 새로 어디다가 만들어갖고 5공장, 4공장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완공하는데 몇 년 걸리죠. 그거 이제 시간도 돈인데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율도 거기 상황 이게 양극재나 이런 거 맞추거나 이거 맞출 때 이제 온도나 습도나 물이나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된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현지 환경도. 근데 그런 것들까지 맞추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다 잡아놨잖아요. 고객사들까지 확보가 돼 있고 토요타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을 거라는 거죠. 그 돈을 주고라도 10억 달러를 주고라도 들여오는 게 이득이라고 본 거죠. 수익성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평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만큼 수익이 조인트 벤처면은 뭐 51대 49, 50.1대 49.9면은 돈을 나눠야 되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100% 내 돈, 개이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물론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커질 수 있겠지만요. 투자 비용은.
그리고 3공장이 위치한 곳이 LG엔솔의 첫 번째 공장인 미시간 홀랜드 단독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인력과 기술 협력 측면에서 지리적 이점이 있으니까 요 1공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하고 얼마든지 좀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LG엔솔은 캐즘 이후 시기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느껴지시죠? 저번에 이제 IR을 통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트럼프 취임도 하기 전에 미국 공장에 10조 원을 더 투자하는 거는 IRA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높여 자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고객사마다 전기차 차량의 종류와 크기, 공략 시장 등의 전략이 세분화되어 있고 폼팩터별 장단점을 고려한 용도별 배터리 채택을 고려하는 고객사도 늘고 있잖아요. 강화된 제품, 고객 포트폴리오에 구축해서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지나 본격 성장기에 진입하고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지시기에 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진 거죠. 특히 GM 차세대 전기차의 각형 배터리를 이렇게 같이 공동 개발해 갖고 납품할 수 있게 된 거는 확실한 발주처를 잡고 가는 거잖아요. 좋은 거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럼 너는 도대체 뭐가 의심이 되고 뭐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야? 자,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악재 해소라는 이유로 시세를 지키기도 했고요. 미국 반도체 상승이라는 이유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평소와는 달라요.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11월 옵션 만기 끝난 다음부터 얘네들이 이런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자사주 10조 매입한다라는 얘기가 들렸을 때였고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얘네가 더 안 떨어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는. 반면 LG엔솔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나 아니면은 각종 소식이 들려지는데 하락만 해. 답답해. 그리고 LG엔솔이 대장이니까 얘를 누르면은 LG엔솔하고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거나 오히려 다른 애들은 낙폭이 더 커져요. 왜냐면 대장주가 눌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더 크게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움직임을 보면서 의심이 확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글로벌 뉴스를 해석하는 건 사실은 엿장수 마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들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필요하고 발생하고 필요할 때는 지들 마음대로 불확실성 해소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또 호재를 악재로 둔갑시킬 때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왜? 본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그렇게 말장난으로 해갖고 끼워 맞춰가지고 거기다 주가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배터리 섹터는 내릴 만큼 내린 상황에서 IRA 이전으로 지금 이미 돌아갔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IRA 반영 이전으로 지금 주가가 다 돌아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IRA 노이즈 계속 부각시키죠. 그 다음에 뭐 안 될 걸 이러면서 낙폭만 심화되고 있죠. 거기다 계엄 후폭풍에 연일 하락하고 있고요. 호재 반영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LG엔솔 소식은 충분히 셀부터 소재 장비까지 밸류체인상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줄 만한 소재인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대다수 종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2차전지 대형주까지 상승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켜준다, 더 상승한다, SK하이닉스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 지수가 급등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눌리지 않았다면은 얘네랑 같이 가는 게 지금 전기차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죠. 자동차까지 이 대형주들이 눌리지 않고 삼성전자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갔으면 어제 같은 날 지수가 올라갔겠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까지 상승하면 지수 상승이 커져요. 왜냐면 얘네들이 시총에서 비중이 크거든요. 계속 의심하고 있던 부분이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일정 구간 밑으로 내리지 않고요. LG엔솔이나 포스코홀딩스, 삼성SDI, SK온, 포스코퓨처엠 이런 시총 상위 대형주랑 현대차, 기아 얘들을 눌러갖고 코스피 200 선물을 하방으로 내려보내갖고 12월 12일까지 유지하려 하는 게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현물도 털어먹고 선물도 털어먹는 양방향 전략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투세 폐지 지연에 생각지 못한 계엄령 정도까지 이어지면서 지수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진, 완전 얘네들이 만약에 진짜 그거라면 땡큐인 셈이죠. 그럼에도 지수를 가장 쉽게 하방으로 보낼 수 있는 삼성전자를 안 밀잖아요. 삼성전자는 위로 잡은 게 아닌가, 롱으로 지금 그렇게 좀 의심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포지션을 그 중간에 바꿀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고요. 얘를 제외한 삼전이랑 SK하이닉스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를 밑으로 밀어버려갖고 코스피 200 하방으로, 본질의 펀더멘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수급으로 밀어버려가지고 선물시장에서 파생 쪽에서 밀어가지고 하방으로 보내서 양방향으로 털어먹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있었는데 거의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오는 12월 12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대내외 불안 요소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부각될수록 변동성이 강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특정 대형주들 얘네들 주가가 좀 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계속 만들고 가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 공백이 커질수록 증시가 망가지는 것도 큰 만큼 이게 10일 또 본회의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이번 주 주말도 있지만 이건 좀 경우가 달라가지고 10일까지는 금투세 폐지 완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거고요. 참고로 금투세 폐지 시 일정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기대하기보다는 일정 수급 정도가 지금 이제 대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투심 개선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 방향성 짚어드렸습니다.